도대체 자세가 우리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길래 원장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셨을지 박철현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여러 자세들 가운데 좀 어떤 자세가 가장 안 좋다라고 보시나요? 네,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인간이 직립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척추를 세우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는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거에 관한 두 가지 연구를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. 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허리에 걸리는 압력을 100으로 봤을 때 자세별로 어느 정도 압력이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제 그림에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100의 압력이 걸린 자세고요.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자세, 이 한 150 정도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.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의 자세가 되겠죠. 앉은 채로 웅크리고 있는. 네. 이 경우에 은근히 200 정도의 압력이 서 있을 때 2배 정도 걸리는 와. 거고요.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선체로 상체를 구부리고 있는 겁니다. 네.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설거지 하거나 할 때 많이 나오는 자세죠. 설거지 하고 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뻐근하잖아요. 그러네요. 그런 경우에도 한 225에서 230 정도, 그 정도의 압력이 걸리는 자세가 되겠습니다. 네, 정말 뭐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때 특히나 장시간 운전이라든지 비행기를 그렇죠. 탈 일이 있다면 허리가 매우 아팠는데 이게 정말 바로 서 있을 때보다 더 큰 하중을 받는 거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엎드려 있는 자세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하중을 받는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원장님 그렇다면 이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안 좋잖아요. 그럼 서서 좀 뭐 활동을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? 그래서 요즘에 네. 스탠딩 데스크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어요. 이슈가 되고 있지 네.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통 서 있으면 더 압력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. 앉아 있을 때 더 압력이 많이 걸립니다. 왜냐하면 서 있을 때는 다리가 하중을 분산을 하지만 네. 앉을 때는 그냥 허리가 이걸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자세별로 압력을 표시를 해놨지만 네.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는 겁니다. 쌓인 압력을 중간중간. 그렇죠. 자세를 바꾸면서 압력을 계속 풀어주면 그 같은 자세 일을 오래 하더라도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. 네, 뭐 그럼 한 저도 자세로 네. 되게 안 좋은 자세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네요. 맞아요. 좀 움직여 보세요, 서서 그러면. 할까요? 네. 중간중간 한 자세로 있지 말고 좀 움직이는 게 내 몸 근육, 척추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조금씩 움직여 보시기 바라겠고요. 그러면 또 어떤 질환에, 특정 질환에 따라서 호전되거나 또 악화되는 자세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. 들거든요. 자, 박 원장님, 자세에 따라서 좀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허리에 관한 질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신경에 관한 척추에서 나온 신경이 눌리는 문제, 이제 신경근성 병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 질환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리는 쉬고 여러 가지 자세를 바꿔주고 하면 압력이 줄어들면서 호전이 잘 되기 마련이고요.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특별히 악화시키는 자세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신경 관련된 신경근성 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좌골신경통이라든가 이런 것 경우에는 재채기라든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, 오래 서 있는 거 이런 자세들이 이제 다 무리를 주는 거고요. 그리고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웅크리는 자세를 하면 디스크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됩니다. 그와는 반대로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펴면 웅크리면 좀 더 압력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거든요. 그래서 어르신들 분 중에 걷다가 뭐 50m 걷다가 한 번씩 앉았다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질환별로 나눠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짚어봤는데요.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무엇보다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세를 변화시키는 게 체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박철현 원장님, 이 수면 중에 척추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떤 자세로 잘 때 주무시나요? 저는 옆으로 좀 자는 편인데 이 옆으로 자는 게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. 저도 옆으로 웅크려서 자는 게 편해서 그렇게 자긴 그쵸. 하는데 원장님 이 자세가 잘 때 좋은 자세인가요? 나쁜 자세인가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옆으로 자더라도 좋은 자세가 있고 안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. 또 차이가 있나요? 보통 우리가 잠드는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. 네.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거나 천장을 보고 그쵸. 바로 자거나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. 네. 이제 그림으로 제가 자세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
엎드려 잘 때는 나쁜 자세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림처럼 바닥으로 완전히 엎드려 있는 거죠. 엎드려 자는 자세를 하면서 좋은 자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아. 그래서 엎드려 자면 무조건 허리에 안 좋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군요. 되겠고요. 네.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. 피곤하거나 할 때 웅크리고 주무시는데 옆으로 잘 때에도 베개가 없이 머리를 땅에 대고 자거나 아니면 다리 사이 아무것도 없이 웅크리고 자는 경우에는 경추에서부터 골반까지의 이 라인이 틀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옆으로 자야 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베개로 머리를 받쳐서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다리 사이에는 쿠션을 하나씩 끼우고 자면 훨씬 허리에 부담이 덜할 거고요. 네. 그리고 바로 누워 잘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베개를 너무 높게 베시면 경추가 지나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긴장이 심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적당한 베개와 이제 무릎 뒤쪽에 작은 쿠션 같은 걸 끼워주면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압력이 굉장히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. 네, 뭐